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12척의 배로 330척 왜군의 배를 무찌른 이순신 장군을 그린 영화죠. 명량이 우리 한국 영화사를 요즘 새롭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연일 관객 신기록 세우면서 6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2014년 대한민국. 무엇 때문에 이렇게 4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에 열광하는 걸까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순신 평전,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의 저자 김태훈 씨, 또 김원식 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장민정 의원 어제 이 출연 때문에 영화 보셨죠? 네, 원래 보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못 보고 있었는데 어제 또 출연한다고 해서 급하게 예.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다 보셨죠? 네, 다 봤습니다. 예. 또 재미는 있었습니까? 재미는 있습니다. 예.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면 예. 한 1시간 정도는 액션씬 때문에 거의 빨려 들어가듯이 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 그 작가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네. 느낌일 텐데요. 역시 이순신 저로서는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아. 물론 팩트가 그 기록과 다른 부분들이 그 전반적으로 좀 보이기는 하던데 그도 역시 그 전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이순신의 모습을 네. 잘 나타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아, 600만을 돌파했다네요. 네. 오늘 아침 기록이 이제 매일 나오는데 네. 어제 하루에 거의 뭐 90만. 제가 한 명 봐가지고 어제 또 아, 그런가요? 밤에. 네. 98만 명이었습니다. 8만 명이니까요. 거의 뭐 이렇게 되면 한 1000만 금방 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최고 영화가 지금 뭐 아바타인데요. 1360만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네. 속도라고 그러면 충분히 1300만도 돌파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천만 영화보다도 3, 4일 정도 앞서서 500만을 돌파를 했고요. 또 네. 평일에도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그런 관객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1000만은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흥행의 어떤 뭐 그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일단 콘텐츠 자체의 요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국민들이 너무 이순신 관련 영화를 보고 싶은데 사실 네. 영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 1962년에 유현목 감독의 성우 이순신, 뭐 1971년에 또 이 성우 이순신, 또 77년의 영화, 또 81년 그 정도밖에 없고요. 2005년에 이제 그 약간 코믹한 방식으로 다뤘던 천군이라고 하는 네.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이순신 장군의 면모가 아니죠. 그 뒤에 뭐 조선왕조 500년, 그 네. 뒤에 또 불멸의 이순신 정도밖에 없어서 네.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활약하는 해전을 다룬 영화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 해전이 좀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네.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들이 원하는 그 해전 영화를 그야말로 그대로 잘 보여준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보시는 거라고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뭐 한국판 블록버스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야, 관객수가 지금 나가고 있네요. 지금 명량이 처음에 하루 역대 최고 오프닝이었습니다. 68만 명. 그리고 바로 어제 98만 명. 이게 하루에 98만 명이 본 날은 평일치고요. 네. 가장 많은. 예, 없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아바타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과는 더 많은 이제 수라고 이제 네, 네, 그리고 600만 관객까지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김태훈 선생님, 지금 왜 하필 지금 이순신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선생님 지금 한 10년 동안 이순신 장군만 좀 연구를 쭉 해오셨다고 네. 해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계기라기보다는요, 네. 제가 그 전쟁 영웅,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피가 튀고 인간의 비극이 난무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 전쟁 영웅에 대해서 제가 그 재미있게 책을 많이 좀 읽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서양의 시즈라든지 알렉산더 이런 부분을 읽다가 한국의 영웅을 한번 찾아보자 예. 해서 한 것이 그 이순신이었죠. 근데 이순신의 그 제가 독자로서 처음 접했는데 예. 네. 그 독자로서 처음 접할 때는 그야말로 어린이 위인전 수준의 10년 전에는 아, 그런 다 책밖에 그런 없습니다. 책들밖에 없었죠. 예. 그렇죠. 실과 같은 그러한 존재 이순신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찾은 것이 이순신 난중일기를 네. 찾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이순신의 어떤 인간적인 또는 그 신이 아닌 그야말로 우리와 같이 피가 흐르는 그러한 면모를 발견하고 그 더 나아가서 이제 선조실록이라든지 유승룡의 징비록까지 보게 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뚱맞는데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에 지금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 바로 이제 저희들이 들고 있는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 네. 이런 책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뭐 칼의 노래
라든가 많은 네. 책들이 요즘 그 서점가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시작했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영화가 개봉할 때는 특히 이순신에 관련해서 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순신에 관련된 리더십 책도 이미 많이 쏟아 나왔고요. 또 이 책도 이제 많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카레 노래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도 7배 정도의 이제 출고량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네. 이 영화 명량을 다뤘던 이제 원작 소설도 이제 출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30-40% 정도의 초기에 이제 판매율이 점차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방금 들은 속보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윤일병 사건, 또 뭐 이 이모상병 사건 관련 그 군대 내 폭행 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열린 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잠시 뒤에 출연이 끝나고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도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순신 장군 시절에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순신 장군이었다면 뭐 관련 현안이니까요. 네.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군대 내 막 폭행 때문에 여기도 이제 말하자면 전시 상황에서 이런 네. 일이 네. 벌어졌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순신 장군이라면 일벌백계로 그렇습니다. 네. 아마 처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근거는요?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예. 행동하시는 부분들은 말보다는 행동이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지도자는 너무도 말이 많고 그것이 우리한테 가슴이 닿지 않고 그것이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 이순신은 직접 행동으로 본인이 앞장서서 예. 실천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네.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께서는 결연하게 현명하게 처리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화에서도 네. 그런 장면 나오죠. 나옵니다. 누군가 그쵸. 도망가려고 할 때 단죄를 해버리죠. 참수를 하죠. 네. 네. 그게 실제로 이제 난중일기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아. 처음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탈영병이 많이 생기니까 예. 이 탈영병을 잡아서 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예. 네. 그 잘못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눈물을 머금고 처단하는 그런 극찬마속의 모습들이고요. 자세를.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뭐 군부대 폭행 사망 사건 말고도 최근에 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순신 장군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우리 국민들이 그 경기 불황이라든지 또 재난 사고 등으로 많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회 지도자층들은 그 아픈 국민의 가슴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어찔만 해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우리 국민들을 더욱더 이순신을 찾고 위로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순신 리더십 최근 들어서 왜 지금 이순신이 이렇게 각광을 받는지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이제 의리 패러디도 있었고요. 여러 네. 가지 책임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아.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영화에도 나오지만 결국 다 자기 살 길만을 챙겼거든요. 어차피 네. 질전쟁이고 승산이 없으니까 뭐 다른 식으로 뭐 육군 합류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이순신은 바다를 지키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실력을 쌓고 소신을 갖고 그에 따라서 일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력과 자기 연마를 통해서 자기 소신을 지키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네.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왜 이순신의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순신의 리더십 특징 3가지를 저희가 작가님께 한번 뽑아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순신 리더십의 특징을 3가지로 네.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명량해협의 거북선이 하는데 전체 등장을 대단합니다. 합니다. 네. 첫 번째 리더십은 바로 직진. 직진입니다. 자, 작가님. 어떤 의미입니까? 직진.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이순신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결코 우회하거나 애들러 가지 않았습니다. 직진 그 자체였죠. 이순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반응은 그 원칙으로부터의 올바른 원칙으로부터의 직진, 정면 돌파.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면 돌파 그 자체였습니다. 예. 명량해전에서 그야말로 절망의 전투가 명량해전인데 네. 국왕 선조가 이순신에게 해전을 포기해라. 육전에 종사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수군의 제2인자였던 배설원, 경상우수사 배설원, 탈령까지 감행합니다. 예. 네. 그 상황에서 이순신은 머뭇거리지 않고 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 선조의 그 지시를 일축하고
바로 전장으로 나간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순신의 타협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직진의 자세야말로 오늘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리더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간단하게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일단 직진이라는 것은 결국 애둘러 가지 않고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해가는 모습들, 이런 점이 사실 또 우리 사회에도 결핍되어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 상대적으로 네. 높은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남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훨씬 더 솔선수범과 직진. 솔선과 연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두 번째 이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솔선수범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네. 번째 이순신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감동. 감동. 아, 감동.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순신 리더십의. 제가 이순신 리더십의 두 번째 어떤 것이 감동인데요. 감동은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하신 대로 솔선수범. 네. 본인이 따를 때, 본인이 앞장설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예. 곧 그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 자신은 뒤에 숨어 있으면 그것은 결코 감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명량해전에서도 적선과 그 전투 초기에는 이순신 함선은 한 대만이 아하. 적선을 맞습니다. 예. 당시에 조류가 일본 함대 쪽에서 조선 함대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노를 열심히 저어야지 앞으로 나가거나 그나마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네.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 부하 장수들이 탄 함선은 그 뒤로 설금설금 물러났죠. 열심히 노를 네. 젓지 않는 바람에 이때 이순신 함선만이 혼자 나갑니다. 제장선만이. 그렇죠. 그리고 적과 맞서는데 결국 그런 감동을 주는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이순신의 리더십이 부하들의 명량해전을 마음을 움직임. 승리를 네. 이끌었다. 이렇게 보일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이순신 리더십의 마지막 세 번째 직진 감동.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내려놓음. 내려놓는다. 아, 이거 좀 약간 철학적인데요. 네. 내려놓음 뭡니까 이거?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직진 그리고 감동이 가능한 배경에서는 네. 자기 자신을 대의를 위해서 내려놓는다. 결국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직진과 감동이 이순신에게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 그 명량해전이 발발하기 5일 전에 난중일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홀로 배 위에 앉아 있으니 그리움에 눈물이 났다. 예.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아들 배가 내 심정을 알고 심히 언짢아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이 예. 그야말로 전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이 혼자 배 위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진지를 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그 광경을 보고 아들에게 들킵니다. 예. 그 아들이 이순신의 모습을 보고 언짢아했다고. 우리 아버지 왜 우셔? 이렇게. 예. 네. 불가능한 전투를 앞두고 인간의 이순신의 그런 면모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막상 명량해전이 벌어지니까 이순신 장군께서는 예. 그야말로 홀로 적선의 숲으로 들어갑니다. 홀로 맞서는 거죠. 네. 이것이야말로 내려놓음의 절정이고 더 큰 절정은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자기 자신을 내놓죠. 죽음으로. 그렇죠. 그 이순신의 내려놓음은 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순신의 리더십의 세 번째로 내려놓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적으로 해서. 사실 이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이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고 살려고 싸우면 죽는다라는 말이 결국엔 이순신 장군이 목숨까지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엔 어떤 공적을 세우고 자기가 뭔가 잘 사는 모습들을 생각을 하며 싸우게 되면 결국 죽게 된다. 결국 우리가 잘 살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못 살게 될 수 있다는, 오히려 욕심을 버리게 되면 훨씬 더 욕심 이외에 다른 그렇죠. 가치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 출연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살펴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뭐 여러 의혹들, 뭐 그렇죠. 진실들을 좀 밝혀보는 시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순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시간 준비해 봤는데요. 질문 드리면 예.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해와 진실 첫 번째입니다. 이순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첫 번째, 이순신은 자살했다? 네. 자살했다? 이 노량해전에서 보면요, 유명한 한마디 남겼잖아요. 나의 죽음을 예. 적에게 알리지 말라. 예. 이거 할 때 그 혹시 뭐 이순신이 이렇게 적에게 일부러 뭐 이렇게 갑옷을 벗고. 예, 뭐 갑옷을 벗고 예. 총탄에 맞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숙종 때 네. 그 이민스가 쓴 글을 보면 이순신 장군께서 스스로 갑옷을 벗고 적의 탄환을 맞고
죽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그 자살설의 요체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예. 그 이순신의 자살설의 또 그 한 가지 배경으로서는 선조가 국왕 선조가 이순신이 그야말로 연전연상하고 있고 그렇죠. 또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으니 시기를 하고 질투를 했다. 선조가. 해서 그런 추측입니다. 추정.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해전을 승리를 이끌며 선조가 이순신을 가만뒀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배경인데요. 이미 한번 네. 귀향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전쟁 네. 그런데 그 노량해전이라는 것은 이순신이 사망한 노량해전은 그야말로 근접전이었습니다. 네. 적의 얼굴이 보일 정도의 근접전이었고, 가까우시고. 예, 심지어는 그 강목에 불을 붙여서 적선에 던졌다라는 말 상식밖에 그런 전투 공격 방식이 보일 정도의 네.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네, 네. 백전 예, 그 전투에서 그 사망한 사람이 이순신만이 아니고 이영남이라든지 많은 장수들이 또 사망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선조실록이라든지 유승리의 징비록이라든지 기록을 보면 이순신이 자살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선조의 질투라든지 이런 걸 유추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과는 분명히 다르다. 진실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 화살이 아니고 당시에 예. 그 일본 병사들은 조총을 쐈으니까 또 조총에 조총의 탄환에 맞아서 아. 사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자막을 저 수정하겠습니다. 조총의 탄환에 맞아 예. 사망했다. 자살은 아니고 네. 물론 이제 본인이 마지막으로 갑옷까지 벗고 그 전투에서 정말 죽을 각오로 싸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정치적 배경은 있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순신은 백전백승? 예. 네. 이순신은 백전백승. 뭐 보면은 이순신은 뭐 항상 이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 뭐 백전은 아닙니다만 싸울 네. 때마다 다 이겼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어디서 졌습니까? 승리란 것은 예. 네. 기본적으로 적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데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 그 개념에서 보면 장문포 전투라든지 웅포해전, 네. 또 그 제2차 1597년에 일어난 제2차 부산포 해전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적을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아군의 전력에 손실이 없었으니까 그 무승부였다. 이런 네. 전투는 일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오해하신 수 몇 가지 살펴봤는데 네. 자, 끝으로 이 이순신 장군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리더라면 다시 태어났다면 어떤 인물이 됐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다시 부활시킨다면 어떤 일을 맡게 됐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에 임박해가지고 비로소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자기 실력과 소신을 가지고 쌓아왔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더가 한 사람 탄생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복잡다단합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의 리더가 탄생하려면 굉장히 오랜 동안 훈련과 어떤 뭐를 축적을 해가지고 탄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점들이 좀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 저는 2인자 리더십이 결국 1인자가 된다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임금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장수였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 1인자가 됐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런 점들이 아마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네. 한 번쯤 반추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순신 리더십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